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잡티인데, 잡티 중에서 색소가 아닌데 색소처럼 보이는 경우, 이런 질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비립종이 있고요, 한관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쥐젖이라고 부르는 연성섬유종이 있고, 또 목이나 얼굴 가쪽에 지루각화증이 생기면 또 잡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중에 비립종은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주 단단한 알맹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펄로마 진주종이라고도 부르고요. 바늘로 따기도 하는데 그럼 흉터가 남기 쉽습니다. 비립종은 피부의 각질층이 퇴적암처럼 단단하게 쌓여서 아주 단단한 진주 알맹이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약간 좀 물컹물컹 피지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레이저로 가볍게 펀칭하고 압출한 다음에 아주 작은 미세한 포셉을 사용해서 꺼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고 염증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립종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주머니를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잘 제거해주면 거의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비립종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 주변에 잘 생기고요. 한관종이라고 합니다. 땀 한자고요. 관이겠죠. 그러니까 땀이 나오는 관 주위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땀샘 혹은 한관 이쪽에 생기는 질환들은 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잘합니다. 요즘은 한관종에 니들 RF라고 하죠. 바늘을 이용해서 고주파를 휘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CO2 레이저나 혹은 어빔야그 레이저처럼 깎거나 태우거나 쐬는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여러 번 사야 되지만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세안이 바로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니들 RF 고주파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제품 시크릿맥스나 버추 RF나 포텐자, 또 실펌,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목이나 이쪽에 생기는 쥐젖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 정확한 표현은 연성섬유종이고요. 피부 자체가 도드라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부 조직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에 혈관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자르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하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CO2 탄산가스 레이저죠.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없어집니다.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보다 정말 살짝 제거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미경을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목을 들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피지선이나 모낭이 두드러져서 마치 연성섬유종 쥐젖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지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쥐젖도 하지만 SK라고 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가장 흔한 표피의 양성 종양이죠. 그래서 CO2 레이저로 잘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 자체가 커져 있는 서베이셔스 하이퍼플라지아라고 부르는데, 역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 경우도 한관종처럼 니들 RF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고 잘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싹 파서 없애는 게 아니라 피지선 증식증은 피지가 쌓인 것처럼 보지만 압출해도 나오지 않고, 드물게는 비립종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CO2 레이저로 태웠는데 안쪽에 막 더 넓어져 있거나 아무리 들어가도 끝이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피지선 증식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니들 RF로 사이즈를 점차 줄여줘서 없애준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치료하기가 편하고 환자분이나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마음의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잡티로 혼돈하기 쉬운 몇몇 가지 질환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